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풍호정 양범, 순풍에 돛을 달자라는 뜻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언론에 보낸 기고문의 첫 말인데요. 시진핑은 우리나라 속담도 인용했습니다.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 집을 살 때 그 집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이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이익 공동체로서 양국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목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메리츠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NH농협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 대리님이 목요일 자리에 끼워주셨는데 처음 보시죠, 서로? 네, 그 방송을 같이 한 적은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본 건 처음. 같은 코너에 출연을 해보셨는데 네. 실물을 처음 보셨다고요? 네. 차장님이시냐고 김현웅 PB님이 윤 대리님께. 예, 처음에 이제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왠지 그 격조 높으신 어떤 사장님의 포스를 풍기셔가지고, 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진 대리가 우리 목요일 팀의 외모와 네. 그리고 논리 그리고 또 외모와 논리를 담당했나요? 네,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네. 또 유머까지 또 담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 윤 대리님 뭐 담당하시겠어요, 오늘? 일단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논리가 힘들 것 같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머지를 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좀 나이보다 더 많게 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나이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시거든요. 목요일은 노안 특집인가요? 네, 노안 특집으로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자, 영상 그럼 시청자 게시판에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넷 중에 가장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름 남겨주시면 그 이름 남겨주신 분이 선물 보내주시는 걸로. 솔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목요일장 코스피가 2010선, 또 코스닥이 550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업종과 테마가 움직였을까요? 보시죠. 최근 중국 경제지표 호전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까지 겹치며 중국발 호재가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FTA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관련 업종의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가전과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정밀화학 등 대중국 수출 관세율이 높은 산업을 유망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한중 FTA의 결과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측 경제사절단의 동반 방안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함께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 FTA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타결 시 발효 후 5년간 국내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따라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투자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중국발 호재가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향후 한중 정치적,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어떤 업종이 수혜주로서 떠오를 수 있을지 오늘 목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수혜주 분석, 수혜주 찾기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증시에서는 글쎄요, 시진핑의 흔적이 어디였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내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영향력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리님 먼저 차트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그 FTA 진행이 좀 중국이 더디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5개 국가, 그러니까 EU까지 국가로 치면 한 5개가 나와 있는데, 뭐 미국, EU, 한국, 멕시코, 중국인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나라 FTA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무역 대비해서도 좀 많이 작습니다. 중국이 추진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체결된 부분들이 많이 작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은 앞으로 많이 나아가고 싶다, 더 확대하고 싶다. 그리고 TPP 때문에 그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 쪽에서도 많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껴서 중국이 좀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FTA를 좀 강화시키고 싶은 의지를 좀 많이 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와가지고 사실 중국의 무역 규모, 한국의 무역 규모를 비교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급할 것 같지만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급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FTA를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 좀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 하면은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그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네. 의지에 비하면 FTA 진행은 굉장히 좀 많이 더딘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입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총 업종이 이제 9개 업종이 나와 있는데 9개 중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4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철강, 전기, 자동차만 말씀드리겠는데 화학 같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화학주가 좀 반등을 하다가 한 2거래일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은 약간 우위 정도, 약간 호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철강은 국내가 약간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지만 이미 관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뭐 다른 품질이라든지 브랜드 파워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FTA로 인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관세를 낮추고 싶은 부분에 가장 큰 게 자동차였고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FTA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듯이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의 관세가 낮아진다면 뭐 환율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부품 쪽은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재는 맞겠지만 환율 영향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비중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위안화의 국제화를 그 중국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위안화라는 통화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달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보유량이 중국, 일본, 한국을 합치게 되면 전 세계 달러 보유량의 절반 이상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국내만 따지더라도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환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영향을 좀 탈피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위안화를 국제 그 결제 통화로 한다면은 미국과 같은 그런 환에 대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통화로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좀 위상을 갖고 싶다 이런 야심까지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전 세계 사실 어느 나라든지 네.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이면 너무 좋겠는데요. 너무 좋겠죠. 네, 그런데 중국도 분명히 그런 목표를 굉장히 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 가기 전에 1단계로서는 우선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안화를 계속 뭐 절상시켜야 절하시켜야 이 부분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그런 위상을 어느 정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달러에 대해서 영향도 당연히 적게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무역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위안화로서 결제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달러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 국내 같은 경우도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호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FTA 그리고 위안화까지 환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이 네. 부분들 핵심 차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도 네. 악재는 아니고 호재일 것이다. 네, 최근 들어서는 예. 환의 방향이
금일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는데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손해가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내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윤 PB님 핵심 차트 뭘까요? 네. 저는 가장, 실질적인 수혜 업종이 무언가를 좀 핵심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대우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의 차트인데요. 일단 중국 컨텐츠 시장 규모와 그리고 장르별 수출을 잘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올해 핵심이구나 이런 부분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좌측표를 보면은 이 중국 컨텐츠 시장에서 방송하고 게임 규모가 크다고 나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음악은 굉장히 적습니다. 음악 연평균 증가율도 적죠. 그래서 우측에는 이제 음악 관련 수출이 많긴 많지만 시장 자체의 증가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엔터 산업을 보더라도 음원은 아니고 영화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드라마 쪽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펜엔터. 펜엔터도 하나의 뭐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약간 킬러 컨텐츠가 좀 부족한 느낌은 좀 있고요. 드라마 제작 쪽에 종목들이 은근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사마 예. 네트워크스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김수현이 이제 버티고 있는 키스트도 그렇고요. 네네네. 어쨌거나 이 사실 시진핑과 지금 같이 온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와이프. 그 영부인 이제 펑리 위안 씨인데 이제 가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 컨텐츠를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 영부인의 어떤 그런 자격으로 지금 어떤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어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뭐 규제 같은 게 좀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펑리 위안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뭔가요? 뭐 기업에서는 투자를 그렇죠. 하겠다든지 뭐 M&A 하겠다, 관심 네.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펑리 위안이 줄 수 있는 엔터주의 수혜. 사실 펑리미아는 이제 중국 네. 내에서 어떤 이 엔터와 컨텐츠에 대한 뭐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건 인물 그리고 사실 시진핑의 이제 아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이제 가정을 다스리는 게 사실 윗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되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와이프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말 들어서 나쁠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보다 펑리위안 뭐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상징적이라든지 혹은 방향을 네. 잡아주는 의미에서 예, 굉장히 예.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가고 있지만 네. 어떤 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바로 금융시장 개방인데, 이제 위안화 결제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제 어떤 투자 적격을 이제 한국에 허락을 해줬는데, 사실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의 어떤 FI 자금보다도 이제 중국의 FI 자금이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 어떤 투자의 형태는 SI 그런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FI 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면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I와 FI에 대해서 차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얘기해 주세요. 예. SI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략적, 제가 영어가 약해서, 투자자라고 하죠. 그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어떤 투자금을 얘기하고, FI는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해서 어떤 매각 차익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FI의 어떤 대부는 조지 소로스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텐센트라든지 어떤 지분 투자의 성격으로 SI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제 네. FI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번 이슈가.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 네, 자체가요?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표에 준비한 거 보면은 2013년에 이제 지금 올라온 부분이 과연 2014년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과연 중국의 투자금이 실제로 우리나라 많이 유입이 되면은 네, 국내 주식을 얼마나.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어떤 M&A 자금만 20조 정도, 작년 2013년 20조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올라간 수치거든요. 근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수치인데, 이런 재무적 투자자 어떤 이 자금, FI 자금도 급격하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증시 자체 부양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는 시진핑 관련해서 어떤 게 핵심 차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책부터 보여주세요. 책. 네. 네, 이거 뭐 카메라에.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좀 국가주석 자리에 오르기 전에 네. 나와가지고 좀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책이죠. 아니, 제가 아까 스튜디오에 딱 도착했는데 저걸 딱 손에 들고 계셔가지고 네, 컨셉이. 저건 언제 또 근데 가지고 이게 오셨나? 무슨 파하고 언제 이름하고 사셨나? 뭐 역사 이런 거밖에 안 네.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셨더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이게 출생 배경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시 따거라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칭송을 될 정도로 군 당정을 지금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역대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든가 마오쩌둥을 넘는 그런 지금 지도력을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G2 나라로서 지금 뭐 5년에서 10년 안에 세계 경제 규모상으로는 세계 1등을 오를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제가 일단 이 배경보다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 그런 생각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래더라? 꼬량주 냄새가 온몸에 쩔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꽹가리를 치면서 쳐들어오는 중공구, 또 막대기 폭탄을 던지는 중공구를 생각한다. 아니, 어디서 나온 그 어디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나오는데 건가요? 예. 그런 식을 사고 더럽고 구식에다가 인해 전술이다. 짝퉁 이런 또 인식 이거는 있잖아요. 아예 예. 없어졌어요. 그런 건 있지도 않고 네.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나라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물론 몇 가지는 우리가 있긴 한데 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국 기업이 2009년에 몇 개 있어요? 37개였습니다. 네. 37개, 한국 기업이 14개였어요. 작년 우리나라 14개 똑같아요. 14개에서 14개. 중국 기업은 37개에서 89개가 됐습니다. 2배 넘게가 늘었네요. 2.5배. 그리고 예. 그다음에 포브스에서 선정한 이제 혁신기업 100선을 했는데 2014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 5개 맨 밑에 거죠. 한국 기업 없습니다. 혁신 기업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는 네. 게임이 아니에요. 되는 게임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께서 거기에 핵심 관료들을 200명 데려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다고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늘 강조를 해주셨지만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죠. 예, 중국 그것도 기업에서.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혁신기업 100대 중에서 아까 지금 콘텐츠 얘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바이두의 리에농 회장,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회사, 예?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까지 지금 동반이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이러한 사실들. 이런 기업하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판치고 있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지금 FTA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교역 규모가 제일 큰데, 우리나라 무역 중에서. 네네. 북미하고, 미국도 아니고, 북미와 유럽을 합쳐도 중국보다도 교역액이 작아요. 네, 최대 예.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절대적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큰 나라와 진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세가 많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4.6%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가격이 5%밖에 안 싸진다는 얘기고, 중국은 가중평균 관세율 3.2%입니다. FTA 수혜주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네. 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조금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10일차에 걸쳐서 우리한테는 농산물을 개방을 원하고 우리는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쪽을 지금 개방을 원해요. 그쪽에다가.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견해만 지금 11번 동안 이렇게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00명이나 몰고 지금 들어오셨죠. 주석께서. 주석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몇 년인가요? 언제까지 임기죠? 10년이죠. 10년이요? 조용히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 예. 옛날에 리커창 총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모든 패권을 가져가실 줄 알고 200명이나 끌고 들어오고 신라 호텔에서 한 400명 경제인 불러가지고 막 연설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 그랬군요.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 5,000년 동안 중국에는 입을 잘못 나불거리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 의견을 아끼는, 그리고 아버지가 부총리격으로도 계셨는데 단 한 번에 완전 유배까지 가면서 아주 어린 시절까지도 보냈다가 뼈아픈 교훈이 있으시네요. 지금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리커창 부총리가 국가주석에 나설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역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조심히 모든 걸 버리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FTA를 가속화시키고 한국을 뭐 이웃한테 뭐 천냥을 주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멘트 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권, 일본이 가지고 있던 패권은 지금 이미 중국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자리를 중국한테 뺏겼고, 미국도 좀 있으면 5년, 10년이면 일본처럼 중국한테 밀리는 처지가 될 상황에 놓였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TPP가 뭐냐면,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반자적 협력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12개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그 위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우리나라까지 거기까지 빠져들게 되면 중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그거 FTA 맺은 나라가 그 잔챙이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경제 규모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뺏기고 나서 중국과 일본을 빼면은 한국을 가져가지 않으면 AIIB 그 아시아 네. 그 투자은행 그거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가 그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인민폐에 대한 그 위상을 만들면서 네네. 옛날 다음에 10년 후에 이뤄질 경제 패권을 가져가면서 기축통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2위하고 1위가 바뀌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그 글로벌 자금의 질서가 완전히 예. 바뀌고요. 미국 국채로 찍어 있던 돈들이 중국 국채로 다 옮기게 되어 있고요. 이런 자금들이 이뤄지는 것들을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중국이 그 그림을 위해서 이거는 뭐 그 빙산의 일각 그 스케치 중에서 뭐 이게 뭐 얼굴 그리면 여기다 눈썹 이거 하나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FTA를 연내로 타결을 시키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하나 내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솔직히. 그러면 증시가 좋아지나요? 아마 우리는 이제 그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 패권, 금융 패권과 정치 패권, 질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가 입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익이 가는 쪽으로 일단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현상을 좀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전문가, 그래서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싼 돈으로 뭔가 크게 한 건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컨텐츠 관련된 그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석유화학공업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가져가던 2차 제조업도 중국에서 관심 없어요. 석유화학공업도 자동차도 이미 관심 없어요. 북경 현대는 어차피 50대 50으로 합작기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기술들이 이제 쏙쏙 빠져나가고 있고 합작 형태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산업들의 그 기술 수준은 지금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중에서 아시아 투자 인프라 은행에 우리나라가 같이 이제 하겠다라는 것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지 않겠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중 교류가 가속화되는 배경, 또 그에 따른 수혜 피해 업종, 지금 뭐 핵심 차트 통해서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윤 대리님이 보여주셨던 그 차트, 첫 번째 차트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설명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예. 산업재 소재 업종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그 당장 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혜는 입을 수 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 그 소재 업종들이 특히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 제품하고 대만 제품보다 조금 싸질 뿐이지 이게 뭐 중국에 있는 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나 그리고 경쟁력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잡힐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 화학 제품을 이제 끌어다 쓸 때 있죠. 그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운송비가 더 덜 들어서 아직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의 먼 어떤 화학 제품 원료. 예. 그래서 이제 더 쓰기도 쓰는데 네네. 그건 작년에 화학주가 올라갔을 때 그런 논리가 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 굉장히 FTA 효과 때문에 화학주가 뭐 소재 업종이 막 크게 올라간다. 이거는 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트레이딩 영역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중국 경기가 더 중요하겠군요, 소재산. 예,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 FTA랑 상관없이 중국의 경기, 중국이 어떻게 네.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림이죠. 네. 자, 이번을 계기로 뭘 주고 뭘 받느냐에서 우리가 뭘 받느냐가 중요한데 FTA는 크게 실익은 좀 없을 거라는 의견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일정이 있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깜짝 선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뭐 획기적인 논의 결과 진짜 막 만났더니 얘기가 잘 돼서 바로 뭔가 진짜 뉴스화가 되면서 증시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관련해서 뉴스 밑에 보시면은 뭐 LG화학이 무슨 논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일정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윤 대리님. 네, 어떤 거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네, LG그룹, 뭐 현대차그룹 뭐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뉴스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왔지만 삼성도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니까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차 대사공장이 있었고 LG화학은 전일 발표 났었죠. 난징시에다가 인민 정부와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MOU 체결한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는 거기에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네, MOU가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지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삼성도 뭐 정확히 삼성이 최근 들어서 뉴스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시안에다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전략적인 투자거든요. 그 시안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데 거기에 공장을 지면서 시안에 있는 경기를 살렸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무슨 논의가 있고 딜이 오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내일 있은 이 행사로 인해서는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전에 논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이후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까라고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요. 그 예상대로 이루어진 부분들로 착착 맞아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로 맞춰 투자라는 그런 방안이 네.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대기업들의 그래도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 어느 정도 기대하신다는 거죠? 네, 뭐 대부분이 사실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공장을 그것에 짓게 된다면 국내 기업에서도 비교적 싼 인건비로 공장을 지으면서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네. 노동력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진짜 뭐 간단하게 어떤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면 그 도시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입장에선 중국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중국이 그렇게 쉽게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설립할 때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게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 대리님, 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일단 굉장히 뭐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뭐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도 솔직히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냥 그날 식사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예. 얼굴 뭐 하고 관시 만들어내는 거죠. 관시 만드는데 10년 걸리거든요, 원래. 관시가 뭐예요? 관시가 이제 너랑 나랑 되게 익숙한 말인데. 네, 너랑 네. 나랑 이제 안다. 너랑 나랑은 진짜 친구다. 중국은 관시가 형성이 관시? 되면 관시를 형성하는데 10년이 걸리지만 이분이 관시에 대가시네, 윤 대리님. 한 번 형성이 그래요? 되면 그 진짜 친구라고 여겨지면 예.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래도 그래 넌 내 친구다. 아, 중국인의 성향이 그런가요? 네, 예. 그게 이제 중국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뭐 LG화학도 나가고, 근데 LG화학이 나가는 게 우리 LG화학 지금 충청도인가요? 거기 20만 개 지금 20만 대 만들 수 있는 세팅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나갈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내년에 50만 대까지 보급하고 이제 2020년도까지 500만 대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기술 이전해 주려고.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 범죄예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자국에 들어오는 건, 왜냐면 우리는 마켓을 너네한테 하기 때문에 네. 니네가 다 먹는 거는 인정 못하고 네, 네. 반띵해서 무조건 가자. 그러니까요. 공장 네. 하나 짓기도 힘들고요. 중국에서 유통망 하나 확보하기도 힘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중국 네. 수혜주들. 네. 아무리 기대가 돼도 동성제약도 그 예가 될 수 있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네. 가끔 서대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막 제가 막 덜덜 떨 때가 있어요. 막 자꾸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이분은 해버리고 나중에 경영자 되실 제발 그래줬으면 그럴 좋겠어요. 꿈이 있으세요, 아니, 혹시? 근데, 네, 전 중국에 진출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생각이 있고. 항상 뒤늦게 수습해 저렇게. 아니, 제가 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모든 게 이제 풍부한 시장에서 네. 풍부하지 않은 쪽으로 일단 흘러가면서 뭔가 우리 회사를 좀 더 살찌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이번 주 선택인 것 내내 같아요. 대물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진짜 네. 중국의 1%만 잡아도. 그러니까 상위 1%를 잡든. 네. 대중의 소비를 근데 잡든. 재밌는 거는 예.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기업이 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관심을 만들어야 돼. 네네. 관심. 네. 김현우 PD님. 다음을 넘어가죠. 한중 내용이 너무 겹치니까. 비즈니스 포럼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다음도 FTA 질문인데 한미 FTA나 한EU FTA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 FTA 이후의 변화 예상은 넘어갈까요? 대물인가로 갈까요? 아까 이제 생각보다 저는 가중평균 관세율이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나갈 때 4.6%가 더해지고 이제 중국이 한국으로 들어올 땐 3.2%가 더해져서 들어오는데 이거 저는 이제 제 결론은 별로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실질 GDP가 한 1.2% 정도 올라가고 10년이 지나면 한 3%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GDP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대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 자체는 대물은 아니죠. 한중 FTA 자체는 대물이 네. 아니고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작은 무브먼트. 네. 네.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대물인지 아닌지. 뭐가 대물인지? 한중 FTA가. 한중 FTA요? 저는 이제 권민환 앵커가 평소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이 좀 있잖아요. 진짜 의견이 궁금하기도 해요, 때로는. 진행자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FTA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고 분석 거시적으로 경제 미친 영향 하잖아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FTA 자체는 크게 예. 네. 주식 대물이 투자에 있어서 아니라.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래도 대중국 매출이 많다, 대미국 매출이 많다 그러면 FTA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중기적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 네. 그게 그렇게 피부에 느껴질까라는 생각 들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이제 대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시진핑 대물입니까? 오늘 우리 주제 시진핑 관련주. 기존의 대물인가요? 주도 업종의 힘을 보태는 하나의 촉매제지 대물은 아니다. 아까 그러면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촉매제. 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 정도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리님? 네, 시진핑 그 FTA 체결이 되고 시진핑이 왔다 갔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 네, 친해서 그런 부분들이고 환율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 국내도 그렇고 원달러 중국도 환율 그렇고 흐름을 보라고요? 위안화 환율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환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에 있어서의 그런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서비스업 측면에서 알리바바에서 왔다 갔는데 알리바바가 최근 들어 좀 벼르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굉장히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도 텐센트가 앞서 나갔고
사실 알리바바가 더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시작했어도 텐센트가 최근 들어서 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국내에 와서 게임 업체들과 좀 접촉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아직은 텐센트가 더 많이 접촉했죠. 네, 대부분이 사실은 텐센트가 네, 거의 그렇죠. 주도권을 우선 잡아놨고요. CJ ENM에 투자하면서부터 주도권을 잡아놨지만 알리바바가 아마도 이럴 때는 배분을 좀 파격적으로 해주면서 다시 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리바바의 그런 모습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시진핑의 그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진핑 방안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관련주를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윤 있습니다. 대리님한테 이제 아까 처음에 서 대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뭐 유머를 부탁한다. 네. 거의 다큐 수준인데요 지금. 네, 좀 이게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실망스럽네. 안타깝네요. 예.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건가요? 하나? 네, 그 하나.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담당해 주시고요. 예, 서대리님, 괴물일까요? 아까 그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진짜 2차 제조업에 있어서 한중 교류 협력이 그렇게 큰 제조업이나 산업재, 우리 이제 뭐 소비재라든가 이쪽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이런 뭐 저 텐센트, 뭐 그리고 바이두, 뭐 지금 다 그 회장들이 지금 오셨는데 아무튼 제 그림은 그래요. 이거 우리 한국한테 뭔가 큰 거를 하나 내줘야 될 텐데 제일 싸게 들면서 제일 돈이 덜 들면서 네. 그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면서 네. 그게 그리고 뭐죠? 진짜 실제로 아니 바이두하고 알리바바는 그쪽으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하러 하냐면 이 상대방 서로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무슨 좋은 총이 있을까 그 컨텐츠 가지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튼 교역이 개성들고 교류가 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 콘텐츠가 오히려 굉장히 크게 더 이렇게 갈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아까 시주석의 시주석. 저 누구시냐? 폭리위안 폭리위안 여사. 그분이지. 네. 가수시잖아요. 네.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시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 관련된 미팅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아무래도 원래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포장을 본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 뭔가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대물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굉장한 대물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인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세일을 준대요. 근데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지금 기업인이 몇 명, 250명 오셨잖아요. 그분들 자제분이나 부인분들 같이 오셨잖아요. 면세점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지름신 강령하시겠죠. 그럼요. 예, 한국에 네. 오셔서 또 쇼핑을 하시겠죠.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참, 아이고, 그다음에 크겠다.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가서 이제 이거 좀 해주고. 그럼요. 땡겨주고. 카지노주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은근히. 자, 그럼 키워드맨 한번 보고 세 분의 대물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방안 관련 키워드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 후 순방 형태가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돌아가면서 간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단독 방문했다는 것 역시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한 역대 중국 정상 가운데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사례 첫 사례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일본 과거사, 한중 자유무역 협정 등 3대 현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내일 한중 재계 인사 4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에 방한하는 중국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 인원인 250여 명입니다.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 협력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중 무역 규모 2,742억 달러, 한중 FTA 체결될 경우 양국의 무역 규모는 중일 무역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가 몰려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텐센트, 게임과 엔터 산업에 손을 뻗치고 또 실제로 카카오 지분도 13.8% 텐센트가 갖고 있습니다. 중국 디샹그룹은 아비스타 지분, 이래서 좀 패션 쪽에서도 차이나머니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중국 증시에서 시진핑 방한 테마주로 꼽히는 동아시아 무역 관련주가 강세였다고 합니다. 한국 항로 출발지인 다롄항이 4일째 상한가였고 르자오항, 진저우항도 상승세였습니다. 지난달 리커창 중국 총리의 유럽 2개국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경제적 성과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영국과는 24조 원 규모, 또 그리스와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 합의했습니다. 시진핑뿐 아니라 리커창 중국 총리까지 이들은 삼성과 인연이 깊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5월 반도체 공장 준공했던 산시성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데요. 국내 기업에서 해외 투자 역사상 최대인 7조 원을 삼성전자가 투자했습니다. 시안은 특히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공장도 리커창 총리의 고향 안후이성 내의 수저우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신라 호텔에 묵으시네요. 삼성과 인연이 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대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시진핑 방한 관련 세 분의 대물 종목은 윤정식 대리 1위 SMCNC. 서동수 대리님 1위가 SMCNC죠. 이름이 바뀌셨네요. 네, 잘못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수 대리 1위 SMCNC, 2위 호텔신라, 3위 코다코, 윤정식 대리 1위 LG화학, 2위 ACT, 3위 CJENM, 김현웅 PB 1위 CJENM, 2위 세원전공, 3위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지금 2개, 또 CJENM도 두 분이 표를 주셨고요. 세원전공이 또 뭔가요? 네,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화장품, 2차 전지 등등. 네, 면세점. 엔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위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예. 전부 다 컨텐츠 종목을 들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다양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도 컨텐츠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너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 업종을 좀 나눠봤는데, 네. 일단 CJENM이 좀 중형주로서 이제 대장주라면, 그때 어떤 파워 스몰캡으로는 서대리님이 갖고 오면 SMCNC 굉장히 리즈너블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컨텐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다들 뭐 사마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묶어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콘텐츠는 꼭 포트에 한 종목 있으셔야 된다. 네, 저는 이 계속적으로 말씀이시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계속 그 손절매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맹점이 있어요. 컨텐츠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네. CJENM이 사실 지금 어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SI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예. 실적 시즌을 그래서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다가 실적 시즌만 예. 되면 이렇게 빠졌다가, 또 이게 또 일이 올라가다가 실적 시즌 되면 빠졌다.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어떤 중국의 어떤 M&A 자금이 이렇게 많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매크로 환경을 보면 99년도에 미국 자금이 흘러들어온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환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주도 업종은 정해져 있는데 어닝 시즌을 딱 맞다 보니까 다들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CJENM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중이라서 지금은 이제 그다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CJENM을 한마디로 검증된 중국의 관심 컨텐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면 수 있겠죠. 텐센트 말고 알리바바도 또 CJENM을 그렇죠. 접촉할 수 있나요? 알리바바가 제휴를 했어요. 제휴는. 근데 지분 투자는 없었지만 이제 네네네. 업무적인 제휴는 한 상태고 다른 추가적인 제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텐센트는 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에 알리바바도 8월에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총이 220조예요. 예, 네. 예상 시총이. 그러면은 관련주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 관련주라고 하면 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엔 좀 피해 있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모든 엔터 산업, 컨텐츠 산업 다 CJ 마찬가지인 ENM이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건데 이미 지금 모든 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파워 스몰캡이라고 그럼 앞으로 안 말씀-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상승률 측면에서는 저도 CJ ENM 생각을 했는데 SMCNC가 향후 폭발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숨겨져 있는 게 일단 SM의 아티스트 육성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는 수준인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연예인이라고 이제 엑소를 데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또 부릴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부려요? 무슨 노예. 지금은 계약 기간 중에는 부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부품이. 중국 시안에 가서 알겠습니다. 공연하게 뭐 해라 하면 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예. 그렇게 돼서 바이두하고도 그리고 아이치가 이제 별은 뭐죠? 그 뭐야? 별그대. 별에서 지금 별은 내 가슴에 얘기할 뻔했어. 장난 아니다, 진짜. 별에서 온 그 안재욱 씨 나온 거죠? 네. 별에서 온 그들 그 20억 뷰 돌다는 애가 아이치 이 동영상 서비스 하는 업체예요. 유튜브 비슷한 예, 맞습니다. 중국 사이트군요. 유튜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MOU가 지금 체결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SMCC는 또 사마 네트워크스의 드라마 제작 기술하고도 지금 MOU가 체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근데 SMCNC는 그럼 무슨 주예요? 무슨 주라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제작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드라마도 제작. 드라마도 제작을 하는데 제작 기술이 없으니까 사마 네트워크스에서 기술을 빌리고 네. 근데 핵심은 또 이제 작가와 또 연예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히트를 칠 수 있는 연예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가지고 있대 연예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할 수 있는 그 마케팅 그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뭔가 한 친구가 굉장히 크게 떠서 재밌는 게 그 IH를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뭐 별에서 온 그대만큼 큰 파급력을 갖추면서 올해 뭐 컨센서스가 1,000억에 100억인가 그렇죠. 그거 맞추면서 뭐 턴어라운드 완벽하게 하고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일단 그러면 사마 네트워크스에서 별그대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중국에 가서 도민준 씨보다 더 인기 많은 연예인을 이제 스타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별그대가 문제였던 게 이제 그 IH 이쪽에서 그렇게 크게 수익화를 못 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채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IH랑 정식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좀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강남 스타일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네. 대단하죠, 네, 그러면. 그런 네.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네, 네. SMCNC도. 그러면은 뭐 동의하시나요? 대물이 될 수 있다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SMCNC도 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SM은 저는 좀 반대하는데 SMCNC는 된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이고. 차이가 뭐예요? 일단 SM은 이제 음원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음악보다 처음에 드라마가 낫다. 그렇죠.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고 SM의 이제 아까 엑소의 멤버가 주인공을 해서 아니 김수현 작가가 네. 만든 게 중국에 먹힐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확실하거든요. 이제 중국의 김수현 항상 작가 문제가 드라마. 뭐냐면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나 여러 면에서는 진짜 뭐 중국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송 기술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당원들이 속속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촌스러워서 못 봐줄 정도다라는 진짜 얘기를 그랬어요. 해요. 약간 그거는 순수히 작가와 연출력의 차이 그 우위는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윤 대리님. 네, 저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보이는 그 LG 화학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콘텐츠 업종들이 좀 많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대표적으로 CJ ENM 하나를 가져왔는데 SMCNC도 사실 좋고 IHQ도 중국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드라마 할 때 IHQ도 그렇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둘 다 작가의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사마 네트워크스는 약간 주말 드라마 IHQ는 수목 드라마 느낌의 주중 드라마 느낌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사마 네트워크스보다 IHQ가 먼저 중국에서 이제 곧 시작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굳이 사마 네트워크스 쪽 드라마보다는 IHQ 쪽과 함께 나가는 무슨 그런 엔터 쪽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그쪽 뭐 엔터 쪽으로는 드라마 쪽으로는 근데 투자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대물로 지난번에 이쪽 엔터 했었죠. 그때 예. 제가 가지고 나왔던 1위 종목이 사마 네트워크스였는데요.
네, 주가 뭐 괜찮았고, 그래서 IHQ는 네,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주인공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네, 드라마요? 네, 일정까지 얼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도려, 시작을 한다면 IHQ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IHQ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게 봤던 사실 그 어떤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김수현 작가 같은 그런 드라마 작가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품달이 누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은.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은이요? 김수현 같은 킬러 컨텐츠가 부족하다. 김수현 그 탤런트 같은. 네. 지금 김우빈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저요? 그럼 마음 아, 진짜 시청자님들한테 혼날라고 진짜. 프로그램 PD될 네. 뻔했어.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IHQ가 그래도 괜찮아요. 수익 배분도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수현이 9고 이제 회사가 1이거든요. 네, 근데 네. 300억을 벌면은 30억은 벌잖아요. 근데 김우빈은 5대 5인데 김우빈이 중국에서 30억을 못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투자하니까 공부를 많이 이게 했었죠. 너무 루즈해지는데 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근데 LG가 얘기하는데 얘기 못 그랬어. 일단 들어보자. 네. 호텔 신라는 네. 그 오늘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찍어준 거예요. 이거 사라고 지금. 뭐가요? 시진핑 누가요? 주석이 오늘 주무시는데 네. 이거 사라고 지금 찍어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호텔 신라. 누가 찍어줘요? 시진핑 주석님이 이 종목을 찍어줬다니까요. 지금. 아 참. 이제 LG와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아니 그럼 예. LG 오늘 뭐 위에서 호텔 신라 어필을 아예 해주고. 종목 하라는 얘기 못했어. 유대리 저는 지금. 뭐- 네. 잠깐만 약간 하나만 더 붙이면. 아예 지금 잠깐 유대리 얘기부터 예. 들어볼까? 한마디도 못했잖아 지금. LG화학도 네.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되게 유망할 거다 네, 그렇죠. 예. 얘기 많이 한마디 하시죠. 해요. 될 것 한마디 같아요. 해주시죠. 예. 네. 네, 전기차는 관련 업체 사람 분들 만나보면 IR 담당자들도 그렇고 탐방을 좀 최근 들어 전기차 업체 쪽으로 많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좀 많습니다. 전기차는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장 크게 보고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분명히 매출이 나가고 있고 계약도 체결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도 좋고 그럼 근데 지금부터 문제점은 이제 예. 문제점 2분기 실적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 즈음에서 그리고 매수. 전일과 금일 좀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네.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가 컨센서스보다 이익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부각이 돼서 매니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한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이 매도가 끝났을 때쯤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사도 충분히 늦지가 않거든요. 아, 반등 확인하고 네, 사면 그때쯤에 되는군요. 다시 네. 산다면 충분히 대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2위 갈까요? 3위. 3위? 일단 3위 갈게요. 그러면은 한 분이 동의 안 해주셨으니까 일단 1위로 주셨는데 일단 네. 이거는 너무 아니 지금 이웃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박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하경이 말할 기회도 안 줬으면서 아까 말할 기회라도 줬어요 전. 솔직히 1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SMCNC가 맞죠. SMCNC? 아니 지금 CJ ENM은 지금 텐센트가 다 지금 3대 주주인데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일단 그때부터 매출단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SMCNC는 이제 기대감이 푹 들어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IHQ 는요? 얘기했잖아요. IHQ는? 또 IHQ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안 가져오셨어요? IHQ 한 7등 뭐 하고 IHQ. 미안합니다. 자꾸 2등은 네, 뭐. LG화학 아니면 신라예요, 호텔 신라. 호텔 왜냐면 CJ. 5년 10년이 돼서 네. 5년 1위가 되잖아요. 경제 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안화 절상이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뭘 하고 놀겠습니까? 호텔 신라에서 여기 우리 시주석께서 오셨던 이 방이고 그 호텔이라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에서 예? 나오는 아까 매출이 묵었던 아니 그 방은 호텔입니다. 못 가죠 당연히. 묵었던 호텔입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이 논리가 괜찮대요. 리노베이션도 다 끝났어. 지금 호텔 신라 가면은 너무 깨끗해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호텔 신라는 고PR이고요. 사상 최고가 나는 종목인데 가는 말이 올라타는군요. 당연하죠. 중국 소비에 지금 GDP 가는 말에 올라탈 거면 ENM은 왜 안 타? ENM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 위안화를 말씀해 진짜 주셨어요. 추락하다뇨. 위안화. 예. 동의하시나요? 좀 전에 윤대리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됐거든요. 속보로 떴습니다. 네. 근데 위안화 지금 방금 떴어요? 좀 전에 한 10분쯤 전에 한 15분. 네, 그 전에 떴는데요. 네.
저도 CJ ENM이 저는 좀 더 모멘텀으로 따진다면은 사실 CJ ENM은 모멘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세요. 호텔신라 4등 드릴게요. 네, 호텔신라. 좋은 밑에다 주식입니다. 조그맣게 써주시는 걸로 그냥 호텔. 이게 조금만 쓰세요. 거기 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한 수혜주 1위는 SMCNC, 2위 CJENM, 3위 LG화학입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